시설 원예기사 작업형 2강 DVD 해충입니다. 각 해충에 대한 형태, 생태, 피해, 천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설명이 끝나면 실제 시험과 비슷한 DVD 모의고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들으시고 후반부에 DVD 모의고사를 꼭 풀어보시길 권합니다. DVD 사진의 추천은 국가농작물 병해충 관리 시스템, 한국밤곤충도감, 괴산군청, 국립수목원 국가생물종 지식정보입니다. 가루깍지벌레입니다. 가루깍지벌레는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얀색 밀랍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리고 이 꼬리 끝에 한 쌍이 특히 길게 보입니다. 이게 몸 가장자리에 17쌍의 흰색 밀랍돌기가 있는데 특히 꼬리에 있는 게 길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사진에서 형태가 더 잘 드러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흰색 밀랍돌기고 여기 꼬리 한 쌍이 특별히 길다는 게 눈에 확인이 됩니다. 연 2, 3회 발생하며 나무 껍질 밑이나 틈새 등에서 알로 월동합니다. 때로는 약충이나 성충으로도 월동을 합니다. 가루깍지벌레는 기주 범위가 상당히 넓고 주로 과수에서 많이 피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과실의 꽃자리 부분에 기생하여서 흡집을 합니다. 그 피해 과실은 흡집 부위가 움푹 들어가서 기형화가 되고, 이게 흡집에서 배설물이 나오면 이게 이제 감로라고 그러는데, 이 배설물이 이 그을음병을 만들어서 이 검게 이렇게 그을린 것처럼 과실 주의를 하고 있어서 품질을 저하시킵니다. 가루깍지벌레의 천적은 담배장님 노린재와 이리응애입니다. 담배가루입니다. 이 사진은 담배가루인데 온실가루와 비교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놓고 보시면 확연하게 표시가 되는데, 한 장의 사진을 보여줬을 때 이게 담배가루이다, 온실가루이다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담배가루이는 이렇게 입에 앉아 있으면 날개와 날개 사이에 간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럼 담배가루와 비교할 수 있는 게 형태가 거의 비슷한데, 온실가루이는 이게 날개가 이렇게 거의 겹칩니다. 담배가루이의 한 사리하고 온실가루의 한 사리는 거의 비슷하고, 온실에서는 담배가루이는 온실에서 연중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노지에서는 월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그 피해 양상은 작물의 즙액을 빨아먹으면 이 감로를 배출합니다. 배설물로 감로를 배출합니다. 감로라는 게 단물이거든요. 그러면 달감자의 이슬로, 그래서 감로를 배출하면 잎이나 줄기, 과실에 검정색 그을음을 발생합니다. 그리고 특히 담배가루이는 토마토에 피해를 많이 주는데, 이 토마토 황화 잎말림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게 담배가루입니다. 토마토에 많은 피해를 줍니다. 이 사진도 담배가루인데 입에 이렇게 완전히 붙어 있지 않고 간격이 이만큼 벌어져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이 토마토의 담배가루이의 피해 사진입니다. 담배가루이의 천적은 깍지 무당벌레입니다. 온실가루입니다. 담배가루이와 형태가 아주 유사합니다. 그리고 몸 표면도 이렇게 밀가루 모양의 흰 왁스가루로 덮여 있어 흰색을 띠기 때문에 담배가루와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비교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입이 붙어 있느냐, 간격이 떨어졌냐. 입이 붙어 있으면 온실가루이, 입이 떨어져 있으면 담배가루입니다. 그리고 온실가루이는 온실에서 10배 이상 연중 발생을 합니다. 그렇지만 노지에서는 발생이 많지 않고 주로 이 온실가루는 7월에서 11월 사이에 발생을 합니다. 역시나 피해를 보면 이것도 입에서 즙액을 빨아먹습니다. 즙액을 빨아먹는다는 것은 감로를 배출하고, 이 감로를 배출하면 결국 식물체 표면이 끈적끈적하고 번들번들하면서 공기 중에 노폐물이나 이런 게 달라붙기 때문에 결국 그을음병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러면 그을음병은 입에 전개가 되면 햇빛을 잘 받지 못했기 때문에 식물이 광합성을 잘 못한다는 것은 에너지를 못 만듭니다. 그러면 동화작용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상당한 피해, 수세가 약해지고 또 그을음병에서 과실이 썩게 됩니다.
이 온실가루의 천적은 담배장님 노린재, 이리응애, 그리고 온실가루의 존벌입니다. 온실가루가 입 뒷면에 지금 군집해 있는 형태인데 작지만 입이 거의 붙어 있습니다. 아니, 날개가 거의 붙어 있습니다. 앉아 있을. 그럼 두 개를 정확히 담배가루와 온실가루를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눈에 확연히 띈 게 날개가 하나는 벌어져 있고 하나는 거의 붙어 있습니다. 벌어지지 않고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벌어져 있는 것은 그 사이에 담배를 끼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왼쪽이 담배가루이, 오른쪽이 온실가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비교를 할 때는 좀 더 쉽지만 사진 한 장 한 장 나왔을 때 담배가루인지 온실가루인지 비교해야 합니다. 담배 거세미 나방입니다. 담배 거세미 나방과 이름이 유사한 게 담배 나방입니다. 담배 나방보다 약간 거무스럽게 해서 담배 거세미 나방이라고 이해를 하십시오. 그 담배 거세미 나방은 보시면 이렇게 날개에 갈색이나 회갈색의 갈색, 회갈색 이런 무늬가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유충도 다음 사진에서 보여드리겠는데, 이 유충은 몸 색깔이 회갈색에서 흑갈색에서 회색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그리고 몸통 각 마디에 이렇게 검은 점들이, 등면 마디에 각 등면에 검은 무늬의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연 4, 5회에 발생하고 번데기로 땅속에서 월동을 합니다. 이듬해 5월에 우하에서 성충이 되는데, 주로 피해는 유충이, 이 유충이 잎을 갉아먹어서 잎을 식히함으로써 피해를 줍니다. 천적으로는 예쁜 가는 배고치벌, 나비병원 선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 거세미 나방은 유충도 확인하시고 성충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배 나방입니다. 담배 나방은 담배 거세미 나방에 비해서 갈색이 많습니다. 갈색이 많고, 그리고 이 황갈색 바탕에 갈색의 물결 무늬가 확연하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등 쪽에는 이렇게 하얀색이 눈에 띕니다. 연 3회 발생하고 번데기로 땅속에서 월동을 합니다. 이름에서처럼 담배에 주로 발생량의 피해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입에 피해를 받는 담배보다는 과일에 피해를 받는 고추 피해가 훨씬 더 심합니다. 담배 나방이, 지금 담배 나방 유충이 지금 고추, 과실 안에서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해받은 과실은 물러지고 또 결국은 썩어서 떨어집니다. 그래서 담배 나방은 고추 안에 이렇게 있으면 이게 담배 나방이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편합니다. 성충은 여기 보시면 물결 무늬가 뚜렷하게, 갈색 바탕에 물결 무늬가 뚜렷하게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담배 나방의 천적은 예쁜 가는 배고치벌, 쌀좀 알벌이 있습니다. 배 명나방입니다. 한국 밤곤충도감 추처이고 배 명나방처럼 배에 피해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보시면 바탕이 이렇게 짙은 갈색이고, 그리고 이렇게 횡선, 뚜렷한 흰색의 횡선이 있습니다. 이건 연 2회 발생하고 그 배나무 눈 쪽에서 유충 형태로 월동을 합니다. 이 사진은 괴산군청의 교육자료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유충이 이 바라기에 눈을 갉아먹고 또 과실을 가하면 이렇게 구멍을 크게 냅니다. 그리고 점점점에서 이 과심 부위까지 식혜를 합니다. 그 과실에 들어가면 이게 이제 낙과 방제를 안 하고 계속 있게 하기 위해서 이 과경부 이쪽을 가지에 철에서 엮어 놓습니다. 그래서 안 떨어지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들어간 쪽, 이 들어간 쪽 시기판 쪽으로 바깥쪽으로 이렇게 똥을 배출합니다. 그래서 배 명나방이 상당히 그 과실 쪽에 많은 피해를 줍니다. 이화 명나방입니다. 이화 명나방은 벼에 피해를 많이 줍니다. 그 이유는 유충이 벼 줄기 속을 파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줄기를 갈색으로 변색시키거나 마르게 만들고, 또 그렇게 되면 이삭이 말라 죽거나 이삭이 하얗게 변하는 백수로 이어집니다. 백수 피해로 이어집니다. 이건 이화 명나방. 그래서 이화처럼 연에 두 번 발생하고 유충으로 이 볏짚이나 벼를 베고 난 그 그루터기의 줄기 속에서 월동을 합니다.
그러면 줄기 속에 피해를 주고 있는 유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이 이렇게 줄기 속에 파 들어가서 줄기 속에서 결국 속을 파고 들어가서 줄기를 갈색으로 변색시키고 마르게 만들고 잎사귀 말라 죽게 합니다. 그래서 유충 피해가 심합니다. 이와 명나방은 이게 머리하고 이쪽 가슴이 약간 회색이고 배는 회백색입니다. 그리고 날개도 약간 황색하고 회백색이 섞여 있고 이 주위에 이렇게 흑색 점들이 있는 게 특징입니다. 루비 깍지벌레입니다. 루비 깍지벌레는 이 크기가 4 내지 5mm 정도 되고 이렇게 루비처럼 좀 붉은색의 이렇게 두꺼운 밀랍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고 그 가장자리에 이렇게 흰색이 보입니다. 그래서 루비 깍지벌레는 쉽게 구분이 됩니다. 이건 연일에 발생하고 암컷이 알을 품은 채로 월동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루비 깍지벌레도 마찬가지로 흡주성 해충으로서 가지나 잎에 흡집을 가해야 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흡집을 한다는 것은 감로를 배설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감로로 인해서 그을음병이 발생해서 결국은 과실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고 광합성 작용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 그을음으로 인해서 광합성이 잘 되지 않고 영양소를 못 만들어서 동화작용이 저해되므로 생육이 불량해집니다. 나무 병해충 도감 사진입니다. 보시면 상당히 자세하게 보일 겁니다. 약간은 붉은색의 두꺼운 밀랍으로 이렇게 덮여 있고 마치 루비 같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흰색이 주위 테두리에서 잘 나타납니다. 이세리아 깍지벌레입니다. 이세리아 깍지벌레 성충은 젓갈색이고 등면에 하얗게 10개 밀랍 가루가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긴 밀랍 섬유가 이렇게 불규칙하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 약간의 쿠키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건 연 2, 3회 발생하고 약충 또는 성충으로 월동을 합니다. 이 사진을 보면 식물체에 달라붙어서 이렇게 잎이나 가지에 침을 찔러 놓고 수액을 빨아먹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피해받은 나무는 수세가 약화될 것이고 여기 보시면 얘들이 감로를 배설합니다. 그러면 이 배설물로 인해서 이렇게 검게 바뀌면서 그을음병이 유발됩니다. 그을음병이 유발되면 이 태양이 여기에 빛을 쏴주지 못하기 때문에 광합성이 되지 않고 광합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결국은 영양 에너지가 만들어지지 않고 그러므로 인해서 또 이렇게 검게 그림을 해서 과실의 상품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피해가 심하면 수액을 빨아먹고 광합성으로서 인해서 수세가 약해진다가 광합성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고사하기도 합니다. 이세리아 깍지벌레의 천적은 나무사 시험이나 아니면 식물보호기사 시험에서도 자주 나옵니다. 이세리아 깍지벌레의 천적은 베달리아 무당벌레입니다. 목화진딧물은 대체로 머리와 가슴이 흑색인데 배는 녹색, 황록색이고 흑색 반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뿔간이 이렇게 보시면 흑색 원통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가을철에 이동해서 겨울을 나는데 그때는 무궁화나 석류나무에서 알로 겨울을 지내다가 여름에 이동을 해서 박과작물, 오이나 호박 같은 박과작물에 이동해서 단위생식으로 빠르게 번식을 합니다. 그래서 한 10번 정도의 번식, 그러니까 10회 정도, 10여 세대의 번식이 진행됩니다. 배 쪽에서 나온 사진인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색, 황록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 1차적 피해가 흡집으로 인해서 뭐 그을음병이나 이런 것도 발생을 하지만 얘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식물 바이러스를 전염시킨다는 겁니다. 작물에 상당한 피해가 바이러스에 의한 피해가 더 크고 또 배설물의 오염으로 상품성의 가치도 크게 떨어뜨립니다. 목화진딧물의 그 천적은 무당벌레, 콜레마니 진디벌, 진디 혹파리가 있습니다. 이 파리 형태로 보이는 게 지금 아메리카 잎 굴파리입니다. 아메리카 잎 굴파리는 이름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이 자체가 원래 우리나라에 있던 게 아니라 외국에서 지금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게 1994년
광주 광산구에 있는 그 거베라를 키우는 하우스에서 최초 발견됐는데, 추정하기로는 유럽에서 화훼를 수입할 때, 꽃을 수입할 때 그때 같이 들어오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리라는 이름처럼 얘들도 유충은 구더기 모양 형태고, 그리고 성충은 이렇게 작은 파리 모양의 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은 노지에서 월동은 좀 불확실한데, 시설에서는 연중 발생해서 15번 이상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얘들은 유충이 입에 들어가서 구불구불하게 굴을 뚫고 가해를 하고, 성충도 입에 붙어서 즙을 핥아먹기 때문에 상당한 많은 피해를 줍니다. 주로 피해는 뭐 국화과의 뭐 국화상추, 가지과의 뭐 가지 토마토, 밭과의 수박, 오이, 참외, 그 다음에 지손이풀과의 거베라 등의 많은 피해를 줍니다. 그리고 얘의 천적은 굴파리 존벌인데, 입에 어떤 형태로 피해를 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입에 그 유충이 들어가서 잇몸 속에 들어가서 여기 이렇게 굴을 파면서 다 흡집을 하게 됩니다. 오이 총채벌레입니다. 오이 벌레에서 총채란 말은 약간 먼지털이를 총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먼지털이 벌레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보시면 오이 총채벌레는 전체적으로 노란색을 띠고 있고, 이 뒷면 쪽에 약간 검정색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얘들은 연간 발생 횟수가 한 20배 정도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얘들도 양성생식과 단성생식을 겸함으로 번식이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특히 총채벌레는 그 노란색과 흰색을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의 꽃이 피는 오이나 흰색의 꽃을 피는 고추에 이러한 고추에 달려들어서 꽃이 피면 꽃에 달려들어서 어린 과실에 피해가 많습니다. 그럼 역시나 왜냐 그러면 얘들은 피해가 어떻게 발생하냐 그러면, 이게 상처에 흔적을 남깁니다. 그러면 그게 갈색으로 변하고, 그게 좀 딱딱하게 구른 콜크층이 형성돼서 거칠어집니다. 특히 오이 같은 경우는 구부러지거나 아니면 기형의 과가 많이 생겨서 상품 가치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 사진도 오이 총채벌레입니다. 천적은 오이 이리응애입니다. 점박이 응애입니다. 점박이 응애는 이렇게 다망녹색, 이게 여름형인데 다망녹색 바탕에 몸통 좌우에 이렇게 뚜렷한 점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겨울을 난 암컷은 이렇게 붉은색을 띠기도 하는데, 점박이 응애는 연간 8회에서 10회 정도 발생합니다. 응애는 특성상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철에 발생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또 흡집을 하기 때문에 식물을 약화시키는데, 피해가 심해지면 입 뒷면에서 입이 누렇게 변하고, 입 뒷면에서 흡집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낙엽이 발생하며, 그리고 식물 생장이 멈춥니다. 개체수가 많아지면, 여름철에 개체수가 많아지면 잎과 줄기 사이에 미세한 거미줄이 하얗게 덮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에 작아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흰색 종이를 대고 털어서 이게 움직이는 형태를 보면 이게 보통 응애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응애는 곤충이 아닙니다. 얘들은 거미강으로 곤충과 다릅니다. 곤충은 다리가 세 쌍이지만 얘들은 네 쌍입니다. 점박이 응애의 천적은 칠리이리응애, 애꽃 노린재 등이 있습니다. 갈색날개 매미충입니다. 갈색날개 매미충은 성충하고 이게 약충일 때하고 이렇게 비교가 확연하게 약충이 좀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충은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약충은 이 배 끝에 이렇게 구불구불한 밀랍 물질을 부채처럼 펼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건 1년에 1회 발생하며 이 가지 속에 산란을 해서 피해를 많이 주는데, 가지 속에 알 상태로 월동을 합니다. 그 피해는 약충과 성충이 모두 양분을 흡집하여 생육을 저해하기도 합니다. 그 때에 따라서는 이게 돌발해충으로 이게 개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기도 합니다. 갈색날개 매미충은 보시면 약간의 갈색 형태이고, 그리고 성충 길이가 암컷은 한 9mm 정도 되고 수컷은
약간 더 적은 8mm 정도입니다. 그리고 수컷은 배 끝이 좀 뾰족한 반면에 암컷은 둥급니다. 그리고 갈색 날개 매미충은 입에 이렇게 납작하게 이게 붙어 있는 게 특징이고, 이게 한꺼번에 확 잘 튀어 오릅니다. 튀어서 도망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험을 느꼈을 때.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제 다음에 지금까지 설명을 마치고 그 해충에 대한 형태나 생태, 피해, 천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DVD 모의고사를 진행해서 실제 시험을 보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한번 풀어보시길 권합니다.